중문이랑 옵션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주방 상부장이 전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면창을 넣어버리면 윗동이 훤히 보이는 구조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인테리어적 완성도로만 보자면 이 옵션은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청약이 진행되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의 인테리어와 옵션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84A 타입을 기준으로 풀옵션을 선택하면 무려 1억 407만 원인데 옵션 비용이 진짜 선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선택하고 넘어가실 텐데 비용이 꽤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자체가 고급 사양도 아닙니다. 공기청정 기능이 빠진 기본형인데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면 거실에 스탠드형을 설치하고 안방에 벽걸이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이 매립되니까 추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천장을 다 뜯어서 공사해야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을 뺀 것은 청정 환기 유니트 옵션을 판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의 차이는 디테일한 기술 차이로 보자면 음압 환기 시스템의 탑재 유무에 있습니다. 프리미엄형의 환기 옵션은 이걸 만들어주게 되는 장치인데 이건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라고 봅니다. 신축 아파트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열 교환기가 설치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걸 굳이 옵션 비용을 추가해서 자동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인테리어를 꽤 어두운 색상으로 마감했습니다. 현관 창고 도어를 흑경으로 마감했고 신발장 도어도 어두운 시트를 사용했습니다. 신발장 하부에 조명이 보이는데 이게 중문이랑 옵션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비용도 꽤 비싼 편인데 이걸 굳이 같이 묶을 필요가 있을까요? 신발장 뒤쪽으로는 현관 창고가 기본 제공됩니다. 주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방의 구조를 변경하는 옵션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주방은 주방의 구조를 변경하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주방의 우물천장이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데 우물천장 안에 간접 조명과 아일랜드 위쪽으로 루버 천장까지 마감이 됩니다. 84B 타입에서는 주방의 우물천장이 별도로 나오진 않고 거실의 우물천장과 루버 천장이 연결되면서 아일랜드장을 연장해서 식탁으로 사용하는 옵션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방 구조 변경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은 가장 큰 차이가 주방 상부장이 전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동 상부장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전동 상부장은 천장까지 마감이 이어질 수 없는 구조이고 한쪽 면만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 용량 자체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 옵션들을 모두 선택하면 주방 자체가 넓게 변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멋지지만 기능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기본형의 주방이 디귿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요리와 설거지를 하기에 동선이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면형 주방이 될 경우에는 요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기까지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도 불편하고 요리를 할 때 기름때가 사방으로 튈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는 주방의 뒷벽이 이런 기름때나 오염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픈형 구조라는 건 그만큼 청결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넓은 주방에서 파티하는 모습을 꿈꾸시겠지만 그런 파티는 1년에 몇 번 없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 변경 옵션들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따라붙는 주방 장식장 옵션을 보시면 천장 끝까지 마감도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 사이에 먼지도 끼게 되는 데다가 억지로 구조를 변경한 모습이다 보니까 창문이 이상하게 마감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주방 구조 변경 옵션은 그냥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을 혹하게 만들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옵션이니까 저는 이 옵션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조 변경 옵션들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기본형 주방의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은 열과 긁힘에 약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은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인덕션과 식기세척기는 삼성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아주 구형 모델은 아니지만 분리세척과 통살균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식기세척기는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인덕션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인덕션은 미리 선택해야 전기공사도 미리 들어오고 가스관이 안 들어옵니다. 입주 후에 선택하면 잘라낸 가스관
사용관이 주방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도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델이 상당히 구형 모델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음식물 탈수기가 기본 제공됩니다. 다용도실의 공간은 딱 워시타워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의 공간과 분리수거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다용도실에는 접이식 선반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놓으면 분리수거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면 분할창이 보입니다. 주방 창과 인면 분할창을 봤을 때 아파트의 설계 자체가 구형 설계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물 천장은 기본 시공이 되지만 간접 조명은 옵션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조명 옵션의 구성이 조금 이상한 건 우물 천장 조명과 각 방의 조명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아트월 쪽의 조명은 아트월의 고급화와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묶여 있습니다. 아트월은 기본형의 경우에 400에 800짜리 대형 타일이 들어가는데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600에 1200짜리 타일이 들어가면서 소파의 뒷벽은 시트 판넬로 마감되고 픽처 레일도 함께 추가됩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이 화이트 톤보다는 아이보리 톤으로 마감되다 보니까 바닥까지 굳이 포세린 타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침실도 살펴보겠습니다. 무난한 침실의 구성인데 침실 1의 창에도 인면 분할창이 제공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모든 타입에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침실에서는 붙박이장을 선택할 수 있고 일반 슬라이드장과 프리미엄형 슬라이드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프리미엄형은 580만 원인데 디자인적으로는 좋지만 실용성 부분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 슬라이드장이 좋은데 비용이 460만 원이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동구매로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에는 드레스룸 제습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비용이 비싼 게 단점이지만 배수가 자동으로 된다는 게 아주 좋아서 습한 날씨에 항상 옷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비용이 비싼 편이지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침실 2에는 이면을 사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84B 타입에서는 이면창이 나와 있는데 방은 항상 북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채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세부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여기에 이면창을 넣어버리면 아랫동에서는 윗동이 훤히 보이는 구조가 될 겁니다. 84B 타입과 이 타입에서는 룸인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침실 사이에 알파룸이 위치해 있는 걸 슬라이드 도어를 두고 일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벽을 트는 옵션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은 방의 크기를 줄이면서 거실과 주방 공간을 넓히고 있는 추세인데 방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각 방 사이에서 방음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침실 2와 3 사이에 알파룸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런 옵션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공간적인 이점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침실 3에서 대화하는 소리까지 모두 들리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한쪽 벽면이 슬라이드 도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쪽 벽면은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게 되고 지금 모델하우스처럼 이쪽 공간도 무언가를 놓을 수 없는 애매한 공간이 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도어가 없었다면 이쪽 벽면에 침대를 놓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쪽 벽면에 책상을 놓을 수 있었을 건데 공간의 활용성 자체가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의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특이한 건 스타일링 바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우선 기본형은 이렇게 케어룸과 욕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스타일링 바스 옵션을 선택하면 세면대가 케어룸으로 나오게 되면서 건식 욕실로 변하게 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스타일링 바스 공간이 더 좋지만 실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선 케어룸의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이 사용할 때 한 명은 세면대를 이용하고 한 명은 케어룸의 화장대를 이용해서 두 명이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타일링 바스는 두 명 이상이 이 공간에서 머리를 말리거나 화장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디자인만 좋다고 무조건 선택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순수하게 인테리어적 완성도로만 보자면 이 옵션은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했다면 부부 욕실의 디자인 옵션도 선택하시는 걸 고민하실 텐데 사실 수전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하는 것 외에 디자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벽 타일이 600각 포세린 타일이 들어간다는 건 좋지만 어차피 바닥이 300각 타일이 들어가는 데다가 기본형에 들어가는 수전과 도기 제품들도 꽤 무난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링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욕실장에 하부 조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옵션에서 많은 비용을 아끼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선택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샵은 욕실장을 왜 자꾸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장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거울만 있어서 이게 되게 실용적이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욕실에는 흰펠 휴젠트 복합 환풍기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 욕실에 가전을 넣게 되면 항상 유지보수 문제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은 선택하지 마시고 기본 환풍기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에 대한 옵션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선택한 옵션을 정리해 봤습니다. 필수 옵션은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실거주를 오래 하지 않거나 전세를 주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적 부가 옵션은 이 집에 오래 실거주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욕실 옵션의 경우 편의성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최고가가 거의 8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과연 의정부에서 이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청약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